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방금 기업은행 231조 터졌다. 예금 돈 못 찾는다. 기업은행 대출이 231조 터져서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실채권이 무려 4조 1970억 원으로 4대 은행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연체 규모와 고정이하 여신 비율,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높아서 건전성이 최악인데도 순이익 2.6조라고 하면서 빚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도가 날 수 있고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 돈을 못 찾고 이체도 안 됩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했답니까?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기업은행 231조 터졌다. 예금 돈 못 찾는다. 이거 보시면 은행이 어떻게 붕괴되는 걸까요? 자, 기업은행 부실채권 4대 은행 합한 것보다 많대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4대 은행 중에서 뭐 국민, 하나, 신한, 그리고 우리, 뭐 5대 은행까지 그래요. NH 농협은행. 걔들이 큽니까? 기업은행이 큽니까? 당연히 4대 은행, 5대 은행이 더 크죠. 그런데 빚은, 이 부실 채권은 4대 은행 합친 것보다 많대요.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했습니까? 물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빌려준 것도 있지만, 아니 국가부채를 갖다 급증시키는, 여기 보실래요? 중소대출, 부실채권, 건전성, 중소기업 대출 잔액 247조 2천억. 특정 은행이 대출 잔액이 이 정도라면요,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놓고 2조 무슨 흑자입니까? 이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잔액이. 그리고 연체율은 또 얼마인데요? 자, 중소기업 대출 1040조 23.65% 역대 최대 계속 갈아치고 있어요. 중소기업법상 전체 대출 중 중소대출을 중소기업을 70%를 유지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대기업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부실채권, 고정이하 여신 무려 4조 1970억.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고정이하 여신은 이거 뜯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 순이익보다 훨씬 크고, 그러면 지금 기업은행이 비상경영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냥 월급 타고 끝이니까 나 몰라라. 4대 은행 합계를 초과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신 비율 1년 만에 1조가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국가부채가 정말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은행들 때문에 그래요. 중소기업 파산 속출, 특히 중소기업 지금 계속 부도나는 거 아시죠? 다 지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업은행에. 파산하면 돈 못 받는 거잖아요. 자금난 어려워지며 계속 증가. 건전성, 순이익 2.6조, 대출이 무려 247조. 와, 여러분들 이익은 2.6조인데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상 엄청난 적자, 안 그래요? 비이자이익, 유가증권, 대출 채권 처분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됐고요. 연체율 0.2% 오른. 연체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예요. 5대 은행이 0.35거든요. 그런데 1금융권인 기업은행은 0.8, 2배입니다. 2배. 그렇게 부실하다고 하는 지방은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기업은행을 너무 또 막 나쁘게만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 중소기업 위주로 70%를 빌려줘야 한다는 그 법상 빌려주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나 이런 데가. 자, 기업은행 큰일 났다. 채권이자만 5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5조야. 아까 순이익 얼마라고요? 아유, 불 뜯어먹는 소리죠, 그거. 시중은행의 6배랍니다. 수익성 먹구름이 아니라 지금 아주 위험하죠. 이거 국책은행 아니면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당장 위험하진 않죠. 부실채권 급증, 채권이자만 5조, 시중은행 지출의 6배, 고정이하 여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대출잔액 231조, 이게 230조, 40조, 50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6.5%나 급증. 연체율이 은행 중에 최대입니다. 개인 사업자 연체 1위입니다. 3,746억. 223.3% 급증. 이 기준이 지금 23년도 말일 기준이에요. 24년도에는 더 끔찍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기 연장 지원 76.2조. 소상공인 얼마나 문 닫았어요? 이자 못 갚는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이 1.1조. 뭐 이제 조 단위가 그냥 옆집 강아지 이름이 돼버렸어요. 중소기업 대출 폭증, 중소기업 파산 1034건 급증, 대출 2조 육박. 자, CCC 완전히 좋지 않는 이 등급 C등급 기업 대출이 15.4조 20%나 증가했어요.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거는 부실 채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업은행 부도. 이제는 갚지 못할 중소기업, 갚지 못할 자영업자는 빌려주면 안 돼요. 그게 당장은 살리는 것 같지만 잘못했다가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터진단 말이에요. 기업은행 고정이야 여신 비율, 연체 규모, 대출 잔액 볼까요? 자, 정말로 위험한지 보자고요.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있는데 지금 개인 사업자 연체 규모 압도적 1위가 기업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농협 얘들은 훨씬 더 큰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 상황 아니잖아요.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자, 또 하나 더. 고정이하 여신 비율 보세요. 우리 하나, 국민, 신한. 오, 정말 0.27, 0.16인데 얘 보세요. 0.98로 활짝 쪘어요. 이거 지금 23년 말 기준인데 지금은 더 높아요. 1%를 초과시켰습니다. 자,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 지금 KB, 신한, 하나, 우리는 약속이 난 듯이 140, 130이에요. 기업은행 보세요. 더 조그마한 은행이 247조 2천억이에요. 이래놓고 2조 빚잔치를 해요? 자, 예금 이체한도 의도적으로 축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은행 온라인 이체한도를 잇따라 축소시켰어요. 지금 최근에. 이체한도 축소, 예금 빠져나가고 빚이 늘어서 의도적으로 축소시켜갖고 많이 못 빠져나가게. PF 정책, 대환, 자영업 대출 증가가 원인입니다. 다 위험한 것들 아닙니까? 은행 손실, 금융불안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마진 대비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아 주담대 갈아타기, 고객 유치 빼오기에 사활을 걸렸죠. 예적금 이체 줄이려고 그럼 예금 묶거나 연장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연체율 부실채권을 보면 5대은행 손실채권이 1조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4.5조, 5대은행 부실채권, 상매각 채권까지 4.5조, 예금 유치, 대손 충당금 잔액 11.1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5대은행, 4대은행, 기업은행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 못 찾아요. 아예 못 찾는다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은행 돈도 못 찾고 이체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되겠죠. 이제 어떤 경우냐. 돈 못 찾고 이체도 안 된다. 자, 예금 손실. 돈을 못 찾는다. 금액이 얼마이든 여러분들 이제 5천만 원만 보장되는 거예요. 부도나 보세요. 그리고 1년 지나서는 1억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이체 안 된다. 은행 거래 정지 상태가 되겠죠. 먼저 거래 정지부터 시키는 거예요. 뱅크런 사태 날 것 같으면. 뱅크런. 문제은행 중심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틀 만에 다 빠져나갔는데 우리나라 그냥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제가 보기에는 10분? 1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다 빠져나가는데. 진짜 위험하죠. 물론 이제 지인리 파악을 하겠죠. 위험은행. 자, 비은행 2금융권이 위험해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그리고 플러스 카드사, 캐피탈. 이런 데는 돈 빌리려면 이자가 엄청 비싸죠. 근데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예금, 적금을 들면 이자가 세죠.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문제점. PF 대출, 연체율,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해요.
대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충당금 계속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 의결을 해가지고 비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적금을 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비은행 이익금융권 뱅크런 위기 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이제 공개시장 대상 운영기관 2월 1일 비은행 포함시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국채은행은 빚더미 위기. 지금 국채은행의 시도는 좋아요. 또 국채은행이 살린 기업들도 많아요. 특히 영세 상공인, 그 다음에 자영업자, 뭐 중소기업 많이. 그렇지만 본인들은 썩어가고 있어요. 국채은행 건설업 대출 부실 1,600억, PF 리스크 감원, 위기,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지금 1금융권 여러 차례 말했지만 거기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단행해요. 지금 디지털 시대 혁명을 이룬 상황에서 자꾸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은행 한번 가보세요. 확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자, 여기 기업,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그만큼 줄었을까요? 줄였을까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가셔가지고. 어떻게 나라 국자가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도 더 뽑고 공사도 더 뽑고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태형건설의 기업은행은 PF대출 997억, 부실채권 세고 개인사업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수출입은행은요 5년 금융지 대기업 한 곳에서 42곳이 한 개 기업에 다다를 정도.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부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개 기업, 좀비 기업이, 빚도 못 갚는 기업이, 위험 규모 자산이 139조나 돼요. 수출입은행. 끔찍하죠. 국채은행이 얼마나 부실한지 이거 한번 PD수첩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산업은행 고정이하 여신 381억 619%나 증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태형건설 주 채권이 어디예요? 산업은행이잖아요. 거기 제일 많이 빌려준 거라고요. 태형건설이 중소기업입니까? 그냥 짝짝꿍 하는 거죠. 짝짝꿍. 위험성이 있든 어떻든. 기업 파산, 부도 현황, 자영업 대출 1064조, 사상 최대. 자영업만 이래요? 한번 오늘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힘든지. 빚내서 빚 갚기도 한계.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심각할 것 같은데 보세요. 자영업 1064조. 자영업자 대출 2020년 803조가 1064조로 늘어났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 소상공인은 상환도 못해요. 지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사금융 피해 우려까지 번지고 있어요. 왜? 1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사금융 거기에서 돈을 빌려요. 비싼 이자 내고. 자, 중소기업 1,000조, 중소기업 대출 1,000조 원 파산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 문 닫는 중소기업이 올해 파산 시청이 1,745곳.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기업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 제한, 또 대출까지 제한시키고 고금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대출해줬다가 큰일 나라고. 대기업도 대기업이 이제 의외로 전체 빚은 좀 적은 것처럼 보이죠. 500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기업 52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대요. 이런 거 빨리 파산시켜야 돼요. D등급 회생 130개, C등급 워크아웃 100개, 6대 시중은행 좀비기업 무려 151조를 대출해줬어요. 좀비기업에 151조. 여러분들 1조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으로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런 느낌 들죠? 쓸데없는 곳으로. 진짜 나갈 곳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투표 잘해야 하고요. 투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넘어가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한계기업. 이게 지금 대출위기. 자영업 71%는 다중채무자다. 여기 실제로 근거자료 나오잖아요. 자, 800조에서 1064조로 늘어났고 부실도 4조에서 18조로 크게 급증했죠. 갈수록 24년 3분기, 작년 3분기.
자, 중소기업 대출 이것도 보세요. 잔액도 꾸준히 늘어나서 23년 10월달 998, 현재는 1000조 넘어섰습니다. 둘이 합쳐갖고 2000조예요.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여기 보면 부실직무기업 C등급 D등급들 있죠. 얘들은 대략 한 개 기업까지 포함해서 500조 합쳐서 우리나라 빚 2500조, GDP도 훨씬 뛰어넘었어요. 한 1800조, 우리나라 총 GDP 1.5배네요. 기업별 한 개 기업, 이자도 못 갚고 3개월 동안 계속 즉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좀비 기업 179개에서 186으로 늘어났고, 중소기업도 1896에서 4288곳으로. 한 개 기업은 웬만하면 문 닫게 해야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왜 자꾸 봐줘요. 예적금 대처 방법. 그렇다면 돈 찾을까요? 아마 볼 것도 없이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국책은행은 2금융권, 1금융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국책은행이니까. 그런다고 영원히 부도가 안 난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부도를 염두에 가지고 기업은행 지금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쑥 돈을 뺀다. 어리석은 짓이겠죠. 2금융권보다 훨씬 안전한데. 아니, 연체율만 봐도 얘는 0.8로 일반 은행보다 2배 이상 높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저축은행 연체율 8%에 비한다면 10배 안전하잖아요. 지금 전체 빚이 많아서 그렇지. 찾으면 안 되겠죠. 여기 보세요. 자, 예적금은 꼭 만기에 찾으세요. 만기에 찾으라고 했는데 또 연장해. 막 10억이나 저축했는데 이자 많이 준다고 그냥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그나마 국책은행이니까 좀 좋은데, 뭐 이금융권, 새마을금고, 뭐 어디 저축은행 이런 데다가 만기 되면 좀 바꾸세요. 튼튼한 곳으로 10억씩 넣지 말고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부실 위험 인식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1, 2년 만기가 끝나면 분산하시라 이거죠. 1금융권 5대 은행은 안전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얘들이 뭐 당장 부도나거나, 얘들은 진짜 안전해요. 2금융권도 당장 부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찾지 말라고요. 만기 때 찾으라고. 2금융권 만기 분산 원리금 5천만 원, 이제 나중에 이제 1억까지 보장됩니다라고 뉴스에 나오면 그때는 9천만 원, 이제 1억까지 이렇게 이자 따져서. 우체국은 전액 보장입니다. 이자가 싸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내가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10억, 20억, 100억을 모아놓고 싶다 그러면 우체국에다가. 새마을 단위 농협 분산. 여러분들 특히 새마을금고하고 특히 농협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얘들이 법인만 다르면 여기저기 저기 좀 바빠서 그렇지 4천만 원씩 쭉 돌아가면서 예금 들 수 있어요. 또는 적금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해가셨죠? 왜? 이자 많이 주니까. 근데 그런 곳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갈 때는 5천만 원, 1억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이렇게 지점 돌아다니면서 법인이 다른 곳에 분산하세요. 은행 3대 위기는 3가지가 있어요. 은행이 망하면 3가지. 뭐냐? 제2금융권이 문제입니다. 1번. 2번, 깡통 대출이 문제입니다. 깡통 대출은 아까 우리 고정이하 여신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거예요. 무수익 여신이라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비중이 높아요. 국책은행이 지금 위험합니다. 국책은행이. 등치는 크지만 국책은행이 빚이 너무 많아요. 여기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 3개가 은행의 3대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관통을 하고 있네요. 은행이 조금 건전성의 제자리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국책은행의 빚은 고스란히 국가부채로 이어집니다. 공사와 국책은행, 허그와 보증보험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부채가 제일 위험한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1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